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죠. 지면을 향해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폐쇄로 TV CCTV에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객기 사고 직전의 데이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면서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132명의 탑승자 중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CCTV에 잡힌 영상을 보니까 수직 추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추락하는 여객기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동영상으로 본 건 처음이고요. 과거에 이거가 유사한 추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게 예. 실크에어 항공이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 저 화면이거든요. 그때 예상되는 데이터도 저렇게 추락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과거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예. 실제 이렇게 실영상으로 본 건 저도 처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영상이 CCTV에 포착된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 추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실제 이렇게 미사일처럼 떨어지는 건 처음이고요. 네. 항공기라는 거는 조종사가 통제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 통제를 하다 보면 거의 자세가 뭐 수평에서 어느 정도 낮아진다든지 네. 아니면 끝까지 조정을 하다가 뭐 추락하는 순간에 좀 기울어진다든지 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거의 미사일이 떨어지듯이 추락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네, 보통 추락 직전에 여객기가 이렇게 폐쇄율에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예. 간혹 잡혔던 그 추락 비행기의 모습을 보면 일단 추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회피 비행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항공기를 통제할 수 없는 네. 뭐 조종사의 상태나 그렇군요. 또는 항공기의 예.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종사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걸 가정하에 조사도 하고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원칙을 배제하지 않고 조종사는 끝까지 노력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네. 비행기는 거기에 통제에 따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보시는군요. 보는 거죠. 예. 보통 엔진이 갑자기 꺼지게 되면은 조종관들이 그 매뉴얼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응 매뉴얼? 있죠. 예. 항공기가 엔진이 뭐 2개든 4개든 작동이 되는데 그 엔진이 다 꺼졌다 그래서 네. 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거의 우리 종이 비행기도 잘 날아가듯이 그렇죠. 예. 이 비행기도 활공을 하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우리가 뭐 한 1km 정도의 고도가 있다 그러면 거의 한 20km 가까이를 활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엔진 없이 없이도요. 무동력으로 예. 바람만 타고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뒷부분에 조종할 수 있는 네. 수직고리 날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완전히 파손됐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또 얘기로 이제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네. 실크에어 사고처럼 예. 자살을 한 거 아닌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유추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상황은 있습니다. 어렵고요. 조종사가 3명 있었다는 건데요. 현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앞으로 이제 3명으로 아. 혹시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저머닝스 네. 그 루프트한자 계열사 저머닝스 항공기의 부기장이 기장이 나간 사이에 자살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적이 그래서 있었군요.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항공 당국에서도 혹시 그런 걸 대비해서 그건 모른다. 그렇군요. 대비해서 예. 3명을 태우든지 아니면 심지어 조종사가 화장실 갈 경우는 객실 승무원이 대신 들어가서 예.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걸 막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제 3명이 있으면 그 2명이 같은 생각을 하기 참 어려우니까 그렇군요. 그런 대비책으로 마련해 놓은 거죠. 관제탑은 계속 그 소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를 호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하네요. 예. 이제 응답하는 것은 우리 우선순위가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최고 높은 건 항공기가 결함했을 때 결함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해결이 되면 그때 관제소에다가 다른 비행기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는 걸 예.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일부러 응답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치를 위해서 예. 또는 항공기의 뭐 전기적인 결함, 무전기 고장이라든지 이래서 대답 안 한 경우 네.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먼윙스처럼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네. 아예 무전 자체를 끄는 경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예. 그 세 번째 경우는 아직 뭐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사고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이 자살 비행과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항공 당국에 따르면 일단 조종사들이 추락 과정에서 다시 이걸 들어 올리려는 머리를 예.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도 포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종관을 누르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조종관을 만약에 놓으면요. 놓으면 예.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비행기는 자동으로. 이제 자동이 아니라 속도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앞날개에 양력이 발생돼서 그렇군요. 그냥 항공 역학상 들립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뭐 자세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나온 데이터를 예. 간단하게 분석해 본 결과 네. 예. 실제 고도 한 12,000, 13,000pt에서 기수가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상승률이라든지 상승 각도가 약 10도에서 12도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이 55초에서 05초까지 약 10초 걸리거든요. 네. 그럼 초당 1 내지 1.5도의 기수를 드는 건데 그거는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빠른 이 레이트라 그러죠. 예. 더 빠른 상승 조작을 했을 것으로 그렇군요. 보이는데 예. 그 정도는 그러면은 비행기의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 보통 나면 쟁점이 이제 조종사 과실이냐 아니면 기체 결함이냐 이거 두 개를 놓고서 분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블랙박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블랙박스를 못 찾았다고 하거든요. 이제 737 항공기 블랙박스는 이제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충격이 제일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도 충격이 제일 완화되고 예. 충격이 뭐 3000G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 거의 우리 속도로 600km, 70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했을 경우에 파손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박스를 찾았더라도 예.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여객기가 보잉 737-800NG 기종으로 알려져 예.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후속 모델이 맥스 모델인데 그 맥스 모델은 연쇄 추락하면서 보잉 참사들이 여러 번 났었는데 지금 이 기종도 이전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게 추락한 사고는 비행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많지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비슷한 사고가 아까 말한 실케 같은 그런 사고도 있고요. 예. 심지어 요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호메니 공항에서 이륙하다가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그 저먼윙스 비행기처럼 우울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자살하는 그렇군요. 것도 있고 뭐 여러 번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직접 조종도 해보셨잖아요. 예. 기체 결함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체 결함이 발생이 되고 네. 그것을 조종사가 처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절차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처치를 잘못한 게 복합이 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시작은 항공기 결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식 카톨릭 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